자, 오늘 2만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관련된 부분 파트 2의 3, 기술적 분석과 매매 타이밍, 7, 보조지표 낙폭과대 매매와 갭 투자, 08 낙폭 갭 투자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조지표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죠. 보조지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 지표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이동평균선, 이평선, 그리고 일봉, 봉차트, 그리고 추세 패턴.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부분을 다 적용을 해서 보셔야 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제가 판단하다고 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았었던 지표를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ACD부터 볼게요. MACD는 이제 이동평균선 관련돼서 집합이나 수렴, 집합점 수렴을 나누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수렴과 집합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 곡선은 단기 이평선 12일 빼기 중기 이평선 마이너스 26일을 말하는 거고요. 시그널 곡선은 N일 9일 동안의 MACD 지수 이동 평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수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뭐 자기가 맞는 부분을 일단은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를 할 때가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MACD가 시그널 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가 매도하는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 관련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를 이용한 주가 예측인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일단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주가 흐름이 보조지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뭐 보조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형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결국엔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락으로 전환하면 하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다이버전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상승하는데 MACD도 상승을 하면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MACD는 하락을 하면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상승을 하면 결국엔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과 예시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MI 지표도 보겠습니다. DMI. DMI 지표는 이제 선물 매매에서 추세 방향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선물 매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변동성 지표이긴 한데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MI 지표인데 DI 플러스 지표가 있고 DI 마이너스 지표가 있습니다. DI 플러스는 전일 대비 상승한 날, 오늘 고가 빼기 전일 고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I 마이너스는 전일 대비 하락한 날에 이제 오늘 저가에 전일 저가를 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네. 상향 돌파를 한다.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한다. 매수. 네. 반대로 이제 DI 마이너스가 DI
DI 플러스를 뭐 하향 이탈하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인 거죠, 반대. 예, 반대. 그래서 이것도 뭐 골든 크로스와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 또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BV는요, OBV는 이제 거래량 균형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한 날 거래량은 어제 OBV의 지표에 가산을 하고 주가 하락한 날 거래량은 어제 OBV에 차감한다. 그래서 위에 왼쪽 두 그림은 OBV 차트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OBV 선과 시그널 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시그널 선은 이동평균선이고요. OBV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밑에 또 예시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근데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보조 지표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라든지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같이 병행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격도인데요. 이격도는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격이 크다는 건 주가와 이동평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열은 100 기준으로 110에서 115 이상 주가 하락 가능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이면 100 기준 방향 확인을 탐색하는 부분이고요. 침체는 100에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95에서 90 주가가 이제 조만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일 때, 하락 국면일 때, 그리고 투자 심리선은 12일 동안 주가 상승률을 일수에 이제 12일 곱하기 100 나누기 곱하기 100. 그래서 투자 심리선이 75 이상이면 이제 과열이다. 이것도 ADL 선과 거의 이제 흡사한 흐름을 이격도랑 흡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갭 분석 관련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이제 봉 차트 사이 이렇게 봉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제 갭이라고 말합니다. 갭. 이 부분을 갭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상승 갭이고요. 하락 갭은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바로 이런 흐름으로 빠진다. 예. 여기에서 이런 흐름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승 갭이 하락 갭으로 메워진 거죠. 예. 그래서 갭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갭이 만들어지는 법 그거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려서 상승을 해서 갭이 만들어지고 하락할 때는 그 반대라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있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갭은 일단은 추이 자체가 이 앞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하락 갭은 이제 고점을 다 만들고 떨어질 때 이제 급하게 좀 하락을 하는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갭과 돌파 갭과 그리고 지속 갭과 소멸 갭이 있다. 보통 갭은 일반 갭이라고 일반적인 갭을 보통 갭이라고 하고요. 짧게 형성되고 대부분 갭이 메워지고 정상적인 방향을 보인다. 예. 그리고 돌파 갭은 상승할 때 많이 나타나는 갭. 예. 매수의 힘이 한꺼번에 집중이 돼서 확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뭐 이런 흐름으로 확 거래량이 그래서 대부분 고점을 갱신하지만 하락 돌파 갭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락 돌파는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확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속 갭은 주가의 추세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진행이 될 때
예, 한쪽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되기 위한 부분을 지속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의 경우에는 지속갭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추세를 지속시키지만 반대로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지속갭은 저항선 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멸갭은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 갭, 고점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후에 주가의 추이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 많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섬골 반전 갭은 소멸 갭에서 반등으로 나타내는 상승 갭이 나온 뒤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반전형 갭이 나타나서 육지가 떨어진 섬과 같은 모양을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섬골 반전 갭, 소멸 갭에서 바로 하락 전환되는 갭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갭 분석이 이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세 갭을 보면 엄청나게 뭐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만들어가는 흐름이고요. 이제 하락갭 같은 경우에는 하락 돌파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만들고 이 갭을 메워주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해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골 반전 갭 같은 경우에도 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갭 분석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갭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가 추이를 분석을 하면 이제 돌파 갭이 나올지 지속 갭이 나올지 상승 돌파, 하락 돌파 뭐 대충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돌파 갭이 만들어지는 분할 매매로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10% 이상 갭을 만든 뒤에 위로 매울 경우에는 방향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